밴드에 물질과 식품 영양 자료가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타기 전에 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중간체 순간 포착이다. 물질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환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물질의 변환을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물질이 변환되는 과정에 이와 같이 중간체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체 혹은 전이 상태,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자, 그 과정을 거쳐서 물질이 변환되는데 중간체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지만은 그림으로 확인을 해내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이제 포착을 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우리가 포착을 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오늘은 생화학에서 우리가 다루려고 그러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물질입니다. 자, 물질과 우리 먹고 마시는 음식, 식품 영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들어가자. 자, 큰 윤곽을 오늘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이해를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선 여러분들 우리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몸은 정신과 영혼이 우리 몸에도 있다. 그 이외에 정신, 영혼 이외에는 우리 몸은 사실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먹는 음식, 식품 이거 물질입니다. 물질을 알아야 됩니다. 자, 물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아미노산, 지질 하면서 뒤에 항상 대사가 나옵니다. 탄수화물 대사, 지질 대사,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 에너지 대사. 이 대사가 뭐냐 얘기예요. 이 대사를 이해를 하자. 자, 이걸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하고 갑시다. 자, 우리 몸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신다면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다. 물질과 물질 아닌 정신 영혼이다. 그럼 정신 영혼은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다룰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라서 어른이 됐습니다. 그럼 이 우리 몸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이걸 이제 생명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보니까 무슨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룬 예로서 소화기계의 기관계 그러니까 위라든지 이런 기관의 소화를 돕는 각 기관이 모여서 함께 기관계를 이룬다. 이런 기관계들이 다 모여서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기관은 또 무엇으로 되어 있나? 자꾸 세부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 어떤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는 생명체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세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세포도 여러 가지 종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이루습니다. 조직을 이루어요. 그 조직이 모여서 또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고 이제 인체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더 깊게 생물 영역에서는 이 세포가 최소 단위다. 생명체의 최소 단위다. 이러면서 우리가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세포는 또 이제 더 안에 세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하는 걸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세포 소기관을 하나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을 그림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또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또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 입자 단위, 그래 물질을 이루는 최소 입자 단위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단위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분자입니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입자 단위가 분자입니다. 영어로는 모레큘입니다. 영어로 모레큘. 그럼 이제 보시면은 세포만 가지고 생명체를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세포는 또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각 세포 소기관 있더라. 세포 소기관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니까 전부 물질을 나타내는 최소 분자 단위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세포 그러는 이 단위가 최소 단위라고 보지만은 물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물질의 최소 단위는 이제 분자입니다. 분자예요. 분자 레벨에서 모든 것이 물질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학문적 바탕이 분자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분자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설명이 안 되면은 설명이 되는 것이 없어요. 설명이 되는 것이 없어요. 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이 분자 레벨이 바로 학문적 베이스가 화학입니다. 입자 사이즈 단위는 나노메타 사이즈입니다. 나노 그러는 것이 나오면은 아 이게 화학 베이스 위에 서지 않으면은 설명이 안 되는구나. 그 다음 이제 분자는 또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더 들어가니까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지더라. 원자의 화학 결합. 자, 그럼 이제 원자 레벨 가지고 설명을 물질에서는 설명을 원자 레벨까지 들어가지 않고 설명을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원자 개념이 도입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원자를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소립자들 나옵니다. 소립자 여러분 여러 종류 소립자 얘기 들었죠.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물리학 분야입니다. 핵 물리학 그리고 그러는 물리학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물질을 알고 물질의 성질로서 물질의 변화 과정으로 설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화학 베이스 없이는 생물학도 안 되고 조리도 안 되고 영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요즘 컴퓨터 지금 양자 컴퓨터 그러면서 지금 차세대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얘기가 자꾸 나오죠. 지금 상당한 정도의 개발 단계가 와 있어요. 그 양자 컴퓨터가 뭘 이용하냐 하면 원자를 이용을 합니다. 실리콘 소자를 이용하지 않고 원자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해서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 이 컴퓨터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냥 몇만 년을 계산을 해야 될 그런 계산을 양자 컴퓨터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의 물리학자들입니다. 물리학자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물리 이것까지는 모르더라도 분자 레벨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분자 레벨. 자, 이걸 누누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어렵지요. 지금 나오는 사진이 우리가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식품입니다. 그럼 이 식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음식, 식품, 뭐 영양, 물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물질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이 뭐냐, 이걸 설명을 하자. 물질은요, 질량을 가지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량을 가지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게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던 것, 안 보이는 것 다 물질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의 성질을 알려고 그러면 분자 단위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분자 단위라고 그러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먹고 마시는 음식 모든 것이 다 물질인데 물질을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되냐? 물질 다루지 않는 이공계 영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학문 영역에서 물질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이 없이 뭘 한다고 그러면 근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본 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될 겁니다. 아주 어려운 것 이해하기나 힘들더라도 음식과 관련한 물질은 적어도 설명이 되지 않으면은 당신 전공했는 자 맞습니까? 당장 이런 얘기 듭니다. 왜 몸에 좋습니까? 소화흡수가 되어가지고 우리 몸에 어떻게 좋습니까?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몸에 좋으니까 좋은 거야. 끝입니다. 자, 이 햄버거 샌드위치, 햄버거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성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조성을 영어로 composition 혹은 다른 말로 구성성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물질이다. 그러면 그 물질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시각을 좀 가지세요.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음식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했을 때 빵이고 그 다음에 고기 패티고 토마토 시금 상추 감자칩 이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전공 안 한 누구나 다 압니다. 눈 가진 사람은 다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슨 성분,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 이제 영양 전공했으니까 적어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리고 바이타민, 미네랄, 그리고 이런 얘기는 좀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모든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식품 영양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Major Nutrient of Food, 우리 식품의 영양 성분을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얘기입니다. 탄수화물, 그 다음 팻, 지질, 프로테인, 단백질, 미네랄, 무기질, 물, 그 다음 바이타민,
다음에 러파지라고 나와요. 러파지 이건 뭐냐면 식이섬유입니다. 자, 이것으로 되어 있다 설명 이제 했습니다. 자, 영양 성분으로 따지면 이것 맞습니다. 근데 영양 성분에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줘야 되잖아. 그게 이제 그러면은 탄수화물은 무슨 물질,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이 물질 이름은 아니잖아. 그렇죠? 탄수화물이라는 물질은 자, 탄수화물의 그 물질의 기본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입자가 분자다는 얘기입니다. 분자. 그럼 탄수화물은 어떤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까? 탄수화물 무슨 분자로 되어 있을까? 탄수화물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탄수화물 그러면 탄수화물 속에 생각나는 게 무슨 분자가 생각이 나요? 녹말 분자가 생각나요? 뭐 이누린 분자가 생각나요? 설탕 분자가 생각나요? 자, 어찌되었든지 탄수화물이라는 그 그룹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물질들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물질 성질, 기본 성질 나타나는 최소 단위가 분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자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 종류와 원자 숫자로 표현한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이 분자식이라고 그럽니다. 분자식 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분자식. 다시 말해서 분자는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분자를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원자의 화학 결합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사실 설명이 되어야 물질의 기본 성질, 물질의 기본 단위를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자는 물리학 레벨이다 그랬지만 실제로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의 화학 결합까지를 이해를 해 주시면은 물질에 대한 바탕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 물질을 생각할 때 이 물질이 무슨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까? 분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럼 그 분자를 식으로 써보세요. 그러면 그게 분자식입니다. 자, 분자식. 그럼 지금 여기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자식 써보라 그러면은 너무 어려워. 막혀버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물 분자, 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씻고 하는 물입니다. 이 물 분자가 분자식으로 쓰면은 어떻게 되나? 분자식으로 쓰면 H2O잖아. 이거는 다 알고 있잖아. 그죠? H2O. 다시 말해서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화학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 결합이 무슨 결합이냐? 공유결합인데 공유결합이 뭐다? 지금 떠오르지 않더라도 일단은 물이라는 이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분자식으로 쓰니까 H2O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바이타민, 미네랄 다 물질이잖아. 그 물질은 어떤 분자로 되어 있냐? 분자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하나 드린다면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가 분자식으로 쓰면은 이겁니다. C6H12O6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거의 외우는 단계잖아. 자, 이 얘기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가 분자식으로 쓰면 똑같아요. 분자식으로 쓰면 똑같아요. 그런데 물질이 똑같은 물질입니까? 아니죠. 다릅니다. 다른 물질이에요. 그러면 분자식으로 써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 이제 구분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더 분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구조식을 써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구조식을 써보면은 이제 이게 구조식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자, 물질이 무슨 분자로 만들어져 있느냐 봤을 때 분자식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보셨듯이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단당류예요. 분자식이 같아요. 근데 물질은 달라요. 그러면은 뭐가 다릅니까? 설명을 하자. 설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얘기입니다. 설탕,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떤 구조로 그 분자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식을 써보면은 이제 분자식으로 구분이 안 되던 물질이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조식은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진 분자 구조를 나타내는 구조식이 존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가 자, 이와 같이 분자식으로는 동일해요. 그런데 물질이 다르잖아. 이걸 다른 말로 이성질체라고 그러잖아요. 이성질체 들어보셨죠? 영어로 아이소머. 이성질체. 자, 분자식은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물질은 달라요. 다른 물질입니다. 다르다. 왜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분자 구조식을 써보니까 다르다 그러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질이 무슨 물질로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다시 말해서 분자식과 구조식을 써보면은 물질이 다르다는 걸 설명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성질도 이제 물질의 변화, 변환, 화학 반응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포도당입니다. 자, 우리가 익히 보셨습니다. 이 포도당이 바로 C6H12O6 분자식으로는 포도당과 자, 이와 같이 과당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조식으로 써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구조도 보시면 이와 같이 사슬 구조가 고리 구조가 되고요. 고리 구조가 사슬 구조로 바뀌고 왔다 갔다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슬 구조, 고리 구조에 따라서 보시면 자, 육각고리도 만들고 과당은 오각고리를 만들고, 고리 만드는 과정에서 뭐 알파 D 글루코즈, 베타 D 글루코즈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또 이성질체가 만들어집니다. 복잡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물질을 다뤄야 되는데, 각 물질이 앞쪽에서 보셨듯이 물질 종류도 다 다르고요. 각 물질마다 성질이 다 달라요. 이제 그 성질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음식 먹고 마시고 했는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환 과정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변화, 물질이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구성 성분이나 다시 말해서 조성이나 화학 결합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 변화를 다른 말로 화학 반응이라고 그럽니다. 화학 반응이란 얘기는 물질의 변환입니다. 그냥 물리적 변환이 아닙니다. 화학적 변환, 화학 반응은 물리적 변환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조성이나 화학 결합의 변화가 있느냐? 그 조성과 화학 결합의 변화가 아닌 건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얼음, 물, 수증기. 여러분 어때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물질의 기본 단위는 다 H2O 물 분자입니다. 물 분자가 어느 전보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얼음이 됐고 고체가 됐고 그게 녹으니까 액체가 됐고 그것이 기체가 되니까 이게 수증기가 되니까 기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물 분자가 사실은 물론 그 분자 사이에 결합력의 차이는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물 분자가 조성의 구성 성분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화학 결합 그렇게 결합이 바뀌었는 결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고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화학적 반응, 그러니까 화학 반응과 물리적 변화는 여러분들이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걸 물 분자가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이걸 구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얘기할 때 어떤 뭐 물리적 결합, 화학적 결합 얘기를 하죠. 그 물리적 결합보다는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야 아주 옳은 결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자, 이 물질의 변화가 바로 물질 대사입니다. 자, 대사 외교관 대사가 아니고 응? 뭐 공사 뭐 영사 대사 그 대사가 아니고 자, 물질 대사 이 대사가 무슨 대자일까요? 뭐 대신하다 그런 대자고요. 사자는 살해할 사자입니다. 자, 뭘 대신해서 살해한다? 다시 영어로 얘기하면 메타보리즘 그래요. 메타보리즘. 묵은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대신하는 일. 자, 이걸 대사라고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묵은 것이 사라지고 새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몸이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물질이 태어날 때 그 세포 그대로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피 속에 산소 운반해주는 적혈구 수명이 어느 정도예요? 적혈구 120일이잖아. 120일이 되면 우리 적혈구는 새로운 적혈구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가장 그러니까 오래된 세포가 죽어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대신을 합니다. 대체를 해서 우리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우리 몸이요. 우리 뼈가 단단한 뼈지만은요. 뼈가 10년에 모든 뼈가 새로 교체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리학에서 배우셨잖아요. 10년이면 우리 모든 뼈가 다 새로운 뼈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 말이 거기에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어때요? 자, 오래된 세포는 수명이 다하면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죽어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또 계속 만들어져서 새롭게 재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묵은 것이 사라지고 새 것이 자꾸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물질 대사입니다. 우리 몸에서 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라져야 될 세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분열을 일으킨다. 그게 암 조직이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물질 대사가, 메타볼리즘이 바로 다른 말로 우리가 신진대사, 뭐 단순히 대사 이렇게 이름도 부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생물의 세포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뭡니까? 물질의 변화입니다. 물질의 변화입니다. 우리 먹고 마시는 음식 어떻게 해서 변화되어 가지고 우리 몸에 정말로 영양분이 되고, 영양분만 되면 좋은데 아주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아주 독극물도 우리 몸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 좋은 것만 그리고 자꾸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나쁜 것, 그런 것 먹지 않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물질의 변화로 생체 내 물질의 분해, 합성과 같은 모든 화학작용이 바로 이 물질 대사의 기본입니다. 자, 물질 대사 일어날 때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가 필요를 하고, 그래서 자, 대사를 통해 생물은 성장하고 번식하고 구조 유지하고 환경에 반응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사라는 단어는 소화와 세포 간의 물질 수송 등을 포함해서 생물체 내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모든 변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변환 과정인데 물질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물질이 설명이 되려고 그러면은 물질의 최소 입자 단위 분자 레벨에서 설명되지 않으면은 당신 전공자예요? 전공자 아니에요? 당장 그 얘기 듣습니다. 그래서 출처는 이거 위키 백과사전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아세요. 분자 레벨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전공자라면서 그것도 설명이 안 됩니까? 근본이 없군요. 이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뭐 대사 그런데 전부 대사가 물질 변환입니다. 결론은요. 자, 전공을 위해서 물질을 알아야 됩니다. 식품 영양, 뭐 영양 성분, 뭐 안에 신진대사, 뭐 대사, 변화 모든 것 다 설명 가능하면은 좋겠지만은 영양분에 대한 대사는 적어도 설명이 되어야 영양사 국가고시에 합격권에 들 수 있겠다. 자, 이것으로 일단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대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 마치겠습니다.